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과 우호적 관계를 반복하는 동북아 정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인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위치 탓에 강대국들 간의 다툼에 끼어서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특히 백강 전투로 인해 동아시아 3국은 완전히 다른 지정학적 위치를 갖게 됐다. 백강 전투로 인해 달라진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한중일 3국의 정체성과 3국의 관계를 결정지은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으니 원형사관이다. 원형사관은 한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자 어를 말한다. 그 민족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 그 민족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역사적 체험에 의해 만들어진다. 가깝지만 먼 나라, 한중일 3국의 원형은 무엇인가? 한중일의 현재를 조망하고 동북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3국의 원형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원형이 무엇입니까? 한중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 원형이 무엇인가? 또 중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원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현상, IS 테러 집단, 중국과 일본이 또 원형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 원로 수학자이자 한일 문화 비평가,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김용훈 박사. 예리한 농계, 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유균 교수. 두 석학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중일 3국의 원형과 21세기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나아갈 바에 대해 깊게 통찰해 본다. (1350년) 전의 이 백강전쟁이라는 것이 2016년 오늘의 한중일 관계를 규정짓고 또 거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발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좀 해주시죠. 예. 언론 우리가 아주 데리케이트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 내가 생각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준수의 정치이론가 마키아벨리의 얘기입니다. 국가의 진료를 망치는 일,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해서 상대의 정치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큰 실수다. 다시 말을 바꿔나면은 내 원형을 가지고 상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상대는 상대 나라의 원형이 있으니까 그 원형에 맞춰서 상대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국제 처리 방법이라든 것이 있으니까 생각하라는 참 마키아벨리 이 새삼스럽게 이 4개 동안 시국에서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 박사님이 쭉 설명하시면서 한 나라의 지정학, 또 자연 환경과 풍토, 그리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빚어내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체험, 이런 것이 뭉쳐져서 원형사관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원형사관이란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인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원형이라는 것은 첫째, 민족의 역사와 이 민족의 풍토 두 가지가 어울려서 생깁니다. 역사적인 조건이 틀리면은 그 민족의 월, 마음, 기본적인 정신이 변해요. 그것을 나는 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백간 전투에 의해서 지정학이 변해버렸어요.
지정학이 변하니까 한국 사람이 원형이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화란 정신이 없어져 버리고 과거 중심의 문치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그 지정학하고 풍토, 그간의 역사 경험이 한국인의 오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렇죠.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발전적으로 어떻게 다시 고쳐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법은 꼭 하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성격이 어떤가. 원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족의 오리입니다. 우리 오는 어디서 받았을까요? 조상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간의 역사가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나라의 풍통 또 역사로 지배하는 지정학이 결정합니다. 백간 전투로 인해서 지정학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오리 변해버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화란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사람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그 대신 그런 거 없어져가지고 이른바 동방예지국이라는 주제하고 일변도의 문치사회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국가가 화란 정신하고 먼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인의 심성, 한국인의 원형, 이것은 또 좋은 점, 나쁜 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류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민족 올해는 사람 개인하고 같이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고 시대적인 상황에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원형이 무엇이며 또 한중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 원형이 무엇인가 또 중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돼요. 우리 역사에 분명히 우리가 겪은 것은 부정적인 되풀이를 얼마나 치러왔습니까? 백간 전투위만 해도 그 임진왜란이라든지 또 천일이 전장이라든지 6.25 전장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똑같은 해안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가운데 놓인 안타까운 한국의 처지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태어나도 그 사람 의지를 가지고 심성으로 바꿀 수 있는 바와 같이 원형도 우리의 민족적인 의지를 가지고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상대의 따라서 상대의 원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노선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원형 결정론은 아니라 원형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내 자손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원형의 방향을 건너줘야 할 것입니다. 네, 가령 말이죠. 우리 이 한국 같은 나라의 원형 중에 우리 자연관이 우리한테 만들어준 원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금수강산 또 농사를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시족, 가까운 불황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이런 것이 우리의 심성을 결정짓는 원형이 되었다면, 반대로 일본은 어떤 원형, 어떤 자연환경에서 어떤 원형이 국민 개개인의 원형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은 화산열도죠.
그 사람들이 온천이 많아가지고 즐기고 있지만 그만큼 화산이 많죠. 최근도 한 10년 만에 수만씩 희생하는 지진이 일어났고 쓰나미 일어나고 또 화산이 폭발하고 또 그 집중호우가 많고 재난청을요. 그런데 재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거에 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화합을 잘하는 민족이라는 말을 듣죠. 그것이 군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경제 성장도 빨리 하고 국민국가도 빨리 만들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연이 우리에게 자연이 무섭다든가 그런 무의식에게 자극을 준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 마치 우조하다고 써서 온 일은 그냥 째째하다고 잊어버리고 그러죠. 호탕하고 넉넉한 웃음을 가진 한민족. 천사는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물절로, 그 속에 자라는 놈이 눕기도 절로하죠. 빼어난 산세와 유히 흐르는 강과 바다, 그리고 뚜렷한 사계절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졌다. 우리는 부드러운 바람과 유효한 강물처럼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풍류를 즐기는 민족성을 갖게 됐다. 스스로 그러한 자연처럼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인내천 사상을 원형으로 갖게 됐다. 자연 환경 중에서 가장 영향으로 준 것이 농사에 주는 하천의 관계죠. 하천이 우리나라에는 급경사에 하천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산도 대부분 500m 정도의 산이 이어져 있는데, 대조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본은 3,000m를 넘는 산이 3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은 그 인간이 접근하기 좋고 말하자면 다스리기 좋다고까 농사 짓기 참 좋은 데죠. 그 가끔 혼수가 있지만은 한국 사람은 속담에 사람이 몇 사람 물에 빠져 죽어야 풍년 둔다고 대부분이 겁낼 수가 있는데 일본은 3,000m의 산에서 또 하나는 화산입니다. 화산열도입니다. 한 10년 만에 몇 맘씩 죽는 대지진이 일어나고 심지어 일본 침몰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 한국 사람이 괜찮아요 하는 것은 우조단 한국 사람이 마음씨고 또 일본 사람이 째째하게 하나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묻혀 사는 것이 우리 보면은 째째하지만은 그 자연에 어울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일본적인 풍토의 조건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근민성을 화합의 근민성이라고도 하죠. 한국인은 누구 도움 없이도 우리가 대처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 심지어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상이 인내천입니다. 내 스스로 천이 하늘이 되고 심판함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은 전부 신으로 받들어야 되고 또 일본을 이끌어가는 전신은 무엇이요? 팔관 이루고 사반대의 빚을 내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그런 사상을 갖는 한국과 일본은 전혀 풍토의 조건이 달라서.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잘 아시다시피 대화문명의 황하. 그 황하라는 것은 도저히 개인은 어느 지방의 힘이 갖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가련히 얘기하면 황하는 오지로부터 흙을 싣고 오는데 그 흙이 몇 년 사이에 쌓여버리면 강바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옆에 뚝도 높아져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강이 되느냐면 황하의 흐름은 주변 연안의
평야보다 높아져요. 이른바 천잔천이라 하는데, 만일에 그 강의 두 개 하나 무너진다면 수해의 비에는 중국 그 강의 연병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사람은 환제로 요구합니다. 환제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동의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중국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손문희가 얘기했죠. 그 중국 혁명의 아버지가 중국인은 모래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그 대공사를 한다든가 큰 일을 할 때는 합쳐서 일을 한다는 의식 없이 내가 나 혼자 스스로 일해서 먹는다는 이른바 격양가의 세거를 부르면서 자기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아. 환전은 먼 데 있고 하늘은 높은 데 있다. 그것도 믿지 말고 나 혼자 믿고 살자. 그런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사상을 나는 물로 표현합니다. 일본은 불이고요, 화산이어도. 한국은 풍류, 바람같이 멋지게 살자. 김용훈 박사는